Değerli misafirlerimiz, uçağa biniş süresi... 와.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메니아 공항에 와 있고요. 시간은 새벽 4시가 다 돼가네요. 창세기 성지순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저도 처음 오는 도시라서요. 어떤 여행이 될지 기대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까지 여기 공항에서 대기하고 조금 2시간 정도 자다가 출발하려고 해요. 다행인 건 공항이 깨끗하네요. 비자 심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일단 이곳에 온 첫날은 조금 돌아다니다가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나중에 뵐게요.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예레반에서 유명한 관광지 캐스케이드에 갈 거야. 이곳은 멀리서 보면 마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물인데 아르메니아의 자랑인 석재돌로 만든 건물이지. 올라가는 입구에 유명 작가들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한국 작가가 타이어로 만든 작품이 가장 인기가 많아. 캐스케이드란 스페인어로 폭포를 말하며 돌로 만든 계단이 마치 폭포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야. 예레반엔 많은 양의 석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하는데 백색 석회화석이 사용되었어. 어떤 전설에 따르면 노아가 긴 홍수 끝에 땅을 뒤졌을 때 땅을 찾아냈다는 의미인 예레바치라고 말했대.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예레바치에서 예레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지.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야. 이제 밤 왔습니다. 중간 지점인데요. 땀이 많이 나네요. 이곳에선 원래 아라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내가 예레반에 있을 땐 항상 비와 구름이 있었어. 에덴 동산의 기운이 아직도 맴도는 듯한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주님 나라 여정의 출발점이죠. 우연히 아빠의 권유로 최은수 목사님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 순례 핸드북을 보고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책에 담긴 내용을 인사이트로 조사하여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배경지이기도 한 이곳 아르메니아는 후에 12사도들 가운데 아르메니아로 복음을 들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와 유다 다데오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교회도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파에 시작했다고 봉인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이 두 사도의 이름을 빛내며 아르메니아 땅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사도의 직계라는 자부심과 신앙의 깊이가 함께 전해집니다. 더불어 교회의 공식 명칭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였고 순교의 피를 그 땅에 뿌림으로 장차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특히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도 죽지 않자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유다 다데오도 끔찍한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당시 아르메니아가 아사시드의 왕조가 시작된 후 초창기였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기득권들이 가득해서 토착 신앙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신앙에 경계하며 극렬히 배척하고 반대했다고 해요. 이후 초대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도의 활동 이외에는 차대의 기록이 매우 미미합니다. 내려갈 땐 건물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왔어. 예레반을 걷다 보면 십자가가 새겨진 돌판을 볼 수 있는데 하츠카르라고 해. 아르메니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물로 십자가 돌로 번역되지. 그 주위에는 정교하고 복잡한 패턴의 장식이 추가되어 있어. 고대 아르메니아인들의 삶과 신앙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산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토속신앙과 샤머니즘 신앙을 가졌던 고대 삼국시대에 이들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그 신앙을 이어갔어. 지금까지 영상을 슬로우로 찍어가지고 다 날라갔는데요. 일단은 이 아르메니아 전통 스프를 시켰습니다. 닭죽 같은 느낌이고요. 안에는 닭이랑 그리고 보리밥 같은 약간 꼬들꼬들한 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금 그리고 버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시켰는데 레모네이드 시켰는데 초록 색깔 음료수가 나왔어요. 맛은 치약 맛입니다. 제가 먹어본 레모네이드 중에 가장 맛없어요. 조지할 뻔해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체감하기로 저렴해요. 호텔비도 저렴하고 택시비도 저렴하고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곳에 관광 투어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레스토랑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레반에 평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합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사실 터키 음식이 좀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아빠도 조금 힘들어했는데 여기 예레반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다 가격이 저렴하기까지. 두 번째로 치킨 BBQ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랑도 섞여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바베큐도 많이 나옵니다. 흰칼리라는 조지아 전통 음식도 나왔는데요. 아르메니아랑 조지아랑 옆에 붙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 많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이 안에는 고수, 그리고 다진 고기, 파슬리, 그리고 큐민가루, 양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국물이 있어요. 그래서 국물이랑 같이 마셔야 돼요. 꼭다리는 먹지 않습니다. 국수가 들어간 물만두, 왕만두 맛이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맛있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아요. $6,200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요리 3개에 $6,200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라라산 기슭에서 멈춰선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하며 포도주의 역사를 개척한 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포도주 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요. 그 풍부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름다운 코카서스 산맥에 안겨있는 아르메니아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코카서스 3국이라 불리며 각기 다른 자연의 선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석유로 불을, 조지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르조미 생수로 유명한 물을, 이 아르메니아는 아름다운 석재로 돌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별명이 분홍색 도시거든요. 네, 분홍색 석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특징은 각 나라의 독특한 매력과 자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죠. 제 예레반의 첫 인상은 분홍색 도시라는 별명에서 오는 색감이었습니다. 석재돌로 유명한 도시답게 건물 석재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도시 곳곳에서 사용된 분홍빛 투피의 석재는 예레반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요.
나는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중요한 장소에 가고 있어. 대한민국과 아르메니아는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언어학적인 유사점과 더불어 아르메니아인들은 한국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유구한 역사의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겪어왔지. 이 세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해왔어. 이 아르메니아 민족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고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마치 우리나라처럼 후대를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 한국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이 세 민족은 현재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교육열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아울러 이 세 민족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경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입니다. 특히 30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로 채택함으로써 중대한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의 독립성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동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그들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생겼죠. 아이들이 나와서 중간에 잠깐 멈췄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메스로 마치토치는 중심 인물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405년에 아르메니아만의 알파벳을 창제했습니다. 이 알파벳은 나중에 2개가 추가되어서 총 37개가 되었죠. 만약 아르메니아 자체 문자를 갖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많은 민족들처럼 그저 이름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자의 창조는 아르메니아로 성경과 기독교 문헌들을 번역함으로써 기독교 국가로서의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스롭은 알파벳 창조 후에 나라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아르메니아의 언어와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르메니아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후세들이 메스롭의 공로를 인정하여 수도인 예레반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에 그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레반의 메스롭 마시토치의 길은 그 동상에 있는 고문서 보관소, 즉 마테다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entrance is behind this building. 아, 야, Okay. thank you so much. 아르메니아 사람들 대부분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네, 좋습니다. 얼굴형은 약간 그 스탄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그런 얼굴과 유럽의 얼굴 그리고 러시아 얼굴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공원에 추모곡이 흐르고요. 원래는 버스 타고 오려고 했는데 택시 타고 왔습니다. 여기 택시비가 좀 싸거든요.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서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벌어져. 이는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여겨지며 나치의 홀로코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학살이야.
희생자 수는 대략 50만에서 120만으로 추산된다고 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와 비잔티움 등 기독교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겪으며 위기감을 느끼고 오스만은 세계 1차 대전에 패하며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등 많은 아랍 국가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 그런데 아르메니아인들의 기독교 전통은 오스만에게 큰 화를 일으켰지. 반항하는 민족들에게는 자비가 없었고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인들이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하고 아시리아인, 아랍계 기독교인 등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어갔어. 이러한 사건은 가장 어두운 장으로 기록되며 아르메니아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 아르메니아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역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 이들은 오늘날에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 중이고 그들에게 2020년에 영토를 많이 빼앗겨 나라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또한 고유한 아르메니아의 역사적 문화를 옆나라 티르키예는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거나 훼손하고 있어. 아직도 문화적 학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위로는 러시아, 동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서쪽에는 티르키예, 북쪽에는 이란을 두고 강한 이슬람권 세력들 사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지키며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뻗어나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강인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네, 잘 구경했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아하.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알고 도시를 바라보니 이 도시가 한층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어. 분홍의 도시답게 도시는 분홍빛과 잿빛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유구한 역사 속에 슬픔도 간직한 듯해. 저는 지금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는 그 전체로 역사에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이곳에 온 노력의 가치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